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바로 김두관 씨의 망언을 우선 전해드리고 이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어떤 식으로 비판했는지 그리고 김두관 씨가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면서 어대명 경선을 막아야 된다. 이게 최근에 또 김두관 씨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님만 언급하는 게 국힘당 정치인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어대명 경선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늘 저들이 떠들어댄 방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하는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에는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내 얘기도 들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심지어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식으로 운운하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재명 대표님이 공격을 받아야 하는가? 진짜 정치적, 사법적, 물리적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님 제거를 위해서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여기까지 난리를 치면서 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쉴드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본인 입으로 사법 리스크를 운운할 수 있냐 이런 게 지금 다소 그 당원들의 분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뻔히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알면서도 사법 리스크란 얘기를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게 지금 김두관 씨의 입장이란 거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플랜 B 마련 얘기를 하고 차라리 대선 불출마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굳이 반응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텐데요. 이러니 김용민 의원도 이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잘못되니까 해법도 맞지 않다. 윤석열 내란은 과도한 정치 검찰의 권력 남용, 권력의 사유화에서 시작됐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직 내란의 설계자가 누군지 어떤 모습의 내란이었고 어떤 독재를 하려고 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다. 결국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모두 함께 윤석열 파면부터 성사시켜야지 개헌이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무슨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얘기만 읊고 있는 사람은 과연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는 게 맞나? 심각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저들 사이에서 터지는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장제원 씨가 탈당을 하고 자기가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제 추가적으로 JTBC에서 터뜨린 단독 보도를 보면 누명이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리고 이걸 돌아온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제 왜 불가능해졌는지가 그대로 나온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지금 고소인 측에서는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장제원 씨가 음모 타령하면서 지금 계속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빼박으로 지금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경찰에서 장제원이 피해자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모두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준강간치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저들이 그 10년 전 이야기다 라고 대충 덮고 넘기려고 해도 보시다시피 땡땡아 통화 좀 하자 그냥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 문자 받으면 답 좀 해라 어디냐 서울 부산 친구 집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었던 정황이 빼박으로 이렇게 드러난 건데요. 이걸 두고 장제원 측은 뭐라 그러냐 이거는 앞뒤를 자른 문자다 그래서 증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빼박 증거가 나왔음에도 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말이 안 된다 그럼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뻔히 내란을 저질러 놓고 이건 내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 내란이 아닌 게 되냐고요. 늘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언론이 이걸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주면 이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냥 넘어갔던 게 저들이 여태까지 저질러온 방식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에 넘어가는 시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도 장제원 감옥 간다 그리고 추행의 힘이냐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퍼뜨렸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이거는 내란당 그 내부에서 퍼뜨리는 거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장제원 씨의 아들 장용준 씨가 어떤 입장을 보였냐? SNS에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자리가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장제원 씨가 그동안 과분한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제자리라면은 이제 어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재련이나 뭐 여성 단체에서 민주진영의 일이라면 신속하게, 뭐 실제로 뭐 박지원 씨라든지 이쪽에서도 민주당 이야기다, 그럼 사방에서 난리를 치는데 지금 김재련 씨 깜깜무소식입니다. 아예 그냥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결국엔 저들의 목표가 뭐냐, 이거를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들이 진심으로 여성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분류되던 장제원 씨의 노골적인 문제, 심지어 준강간치사, 지금 구체적인 그 증거, 문자까지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못 본 척 넘어간다고요? 참고로 이에 대해서 국힘당 반응도 가관인데요. 권영세, 권성동 이들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장제원 본인이 억울함에 대해서 잘 풀어나갈 거다, 이게 권영세 입장이란 거고 대충 떼우려고 하고 있죠. 이들이 얼마나 막 나가는지는 지금 국힘당의 입장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영남만 가지고 나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이게 지금 권영세 씨가 경북 경주 가가지고 떠들어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리 니네들은 지져봐라, 우리 그 TK만 보고 가겠다, 여기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전혀 그냥 책임은커녕 오히려 더 띄워주는 게 현실이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나라 만들어도 되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디서 지금 보수의 열정과 품격을 운운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들한테 품격 어디서 느껴지는 건지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딴 식으로 정치인이란 게 편가르기를 하고 다닌다는 게 정말 처참하다는 반응이고요. 제발 분리 독립 좀 해라,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저기 일본으로 편입해라, 이런 반응까지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게 당대표 지위에 있는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당연히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지금 전한길 씨도 뭐 집회에 더 나가겠다, 자기의 신변보호를 연장해달라, 사방에서 그냥 어그로란 어그로는 죄다 끌어대고 있는데요. 구치소 앞에서 응원 평지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한동훈을 내가 옹호했다고, 한동훈은 배신자다, 또 이거에 대해서 지 욕 좀 먹으니까 바로 그냥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뭐 후레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최근에 썼었던 걸 다시 상기시키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싸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 홍준표 씨도 꾸준히 한동훈 씨를 겨냥해서 얼마나 대통령 하고 싶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도 지금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를 지키려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본인을 지키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닌 한동훈 씨가 하는 게 이제 웃기다는 거죠. 정작 본인의 제대로 된 새 확장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오그라든다는 반응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한동훈 씨가 저 말을 한 게 괜히 한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도 공교롭게도 검찰이 윤석열 측근들을 건드리고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 본격적으로 건드리는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솜사탕이라던 명태균 사건으로 대선 개입하는 검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사건을 오랫동안 묵혀뒀다가 뭐 꼬리도 자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오세훈 홍준표를 시작으로 뭐 이준석이라든지 지금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털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의 길을 터주기 위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해석들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 폰의 코바나 봉투 사진까지 이렇게 단독으로 전해지면서 원희룡, 이준석, 김종인 이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명태균이 원희룡과 단둘이 찍은 사진, 김종인과 김영선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그리고 명태균과 김종인 씨가 단둘이 찍은 사진, 그리고 명태균이 가족과 함께 김진태 관사에 방문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드러났고요. 이준석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말 그대로 그냥 조작의 힘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검찰에서는 명태균에 대해서 오늘 내일 이틀간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묵혀뒀고 실제로 한동훈 등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앞길을 막 만들어주기 위한 발판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일단 떠나서 털 수 있는 건 확실하게 털길 바랍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영웅시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국힘 안에서도 요즘 그래서 비명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비명계는 비명태균계다, 이런 얘기인 건데, 결국 친명 비명 타령을 국힘당이 떠들어대면 그거 친명태균계, 비명태균계, 요렇게 되치기를 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진숙 같은 인간도 지금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기승전 이재명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놔야 제2의 제3의 윤석열, 이진숙, 김용현, 김건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충격적인 얘기들이 워낙 많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은 우리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실제로 척결,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이게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도 계속 그냥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으니 당연히 중도층은 물론이고 저들이 말하던 보수가 아니라 실제 진짜 보수주의자들도 계속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이재명 대표님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으로 계속 더럽히기나 하겠다 작정하고 지금 그렇게 달라붙고 있는 건데, 그건 당연히 중도라든지 보수 지지층도 역겹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사방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상황에도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한다면서 어대명을 맞겠다,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치인들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자유와 다양성 당연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러한 순간에도 오직 기승전 이재명만 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자유와 다양성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이거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